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채널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과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라빗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가 양심이 1도 없는 악인이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의 존재나 속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지만 그 후로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런 악인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들을 만나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악한 면이나 이기적인 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있고 때론 악도 행하고 타인에게 잘못도 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혹시 악인에 속하는 건 아닐까 의심도 하고 헷갈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런 불안한 낌새를 알아차린 악인들이 오히려 지들한테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소시오패스라거나 나르시시스트라고 거꾸로 공격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더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에 악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또라빗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아군이 아닌 적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적이 무너뜨리고 침투해야 할 성이라고 본다면 적의 입장에선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무너뜨리기가 쉽겠죠. 악인이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설령 남들은 모른다 해도 하늘이 알고 본인은 알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은 피할 수 없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죄책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완전 다르니까요. 끔찍한 살인 행위는 누가 봐도 잘못된 극악무도한 행위지만 악인의 생각에는, 악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위는 정당한 거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인의 생각엔 진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죄가 아닌데 무슨 죄책감이 생성될까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진 악인한테 죄책감을 가지라고 자신이 한 짓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니 악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사과할 이유나 필요를 못 느끼고 오히려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당했다고 억울해하는 만큼 피해자를 더 조롱하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우리에게 자기가 아닌 남에게 들이대고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높은 기준. 그런데 본인만 유일하게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완벽한 도덕적 잣대를 철저하게 들이대고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죄책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양심을 후벼파고 찌르는 공격을 합니다.
이런 악인의 죄책감 공격을 받으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몰아간다고 느껴졌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악인입니다. 좋은 사람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죄책감이란 무거운 돌을 묶어 깊이 가라앉히는 공격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치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달리 수치심은 느낄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남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수치심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들키게 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책감과 달리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 존재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비하하고 경멸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뭐든 남한테 잘난 척 과시하고 지지 않으려 하는 열등감 덩어리인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뭐 아니면 도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상 바로 자기 자신이 쓰레기 수준이 된다는 건데, 그걸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드라마에서 악인들의 더러운 정체가 세상에 까발려졌을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헛소리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수치심이 사회화된 것이 우리나라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유교 사상에서 중시하는 체면인데,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불문율은 나의 체면이 깎여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남의 체면을 깎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어쩌면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게 수치심 공격이니까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공격일 거라 생각하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체면을 깎아내리는 공격으로 수치심을 안겨주어 엄청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 자존감을 개박살 냅니다. 대부분 사람이 갑자기 수치심 공격을 받으면 당황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위험한 돌발 행동으로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악인의 노림수에 말려들어 섣불리 행동하거나 자기 비하로까지 이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악인들이 수치심 공격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나에게 이런 엄청난 빅엿을 선사한 그 악인에게 이 순간 이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뻔뻔한 표정과 모습을 한 채 악인을 응시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 기회를 봐서 나도 악인에게 빅엿을 직접 투척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할 것 같다면 대신하게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악인들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결국엔 주연인 내가 빛나게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악인은 그런 쓰레기답게 악하게 살다가 죽던지 말던지 하라고 냅두고, 나는 나 자신이 어떤 면에서 취약한지, 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 정비를 하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나의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악인들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건드리려고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뭘 노리고 있는지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